여러분, 요즘 신문 보실 때 글씨가 어떻게 보이세요? 혹시 자꾸만 눈을 비비게 되거나 며칠 전보다 오늘이 더 흐릿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 눈꺼풀이 달라붙은 것 같고 TV 자막이 겹쳐 보이고 책 읽을 때 금방 피곤해지시죠? 저는 눈 노화와 안구 건조를 연구하는 박사 박준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른이 넘으시면서 TV 자막이 겹쳐 보인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나이 탓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눈이 너무 건조해서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눈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는 분 정말 많으시죠? 이런 증상들이 바로 눈물이 부족하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눈 표면이 점점 상하고 시야가 더 흐려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돋보기를 바꿔도 소용없다. 안경을 새로 맞춰도 여전히 흐릿하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물 관리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도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신문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됐고, 어떤 분은 손주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운전할 때 표지판이 선명해졌다고 하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수술이나 약 없이도 집에서 스스로 눈을 촉촉하게 되돌리고 시야를 맑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니까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눈은 언제 가장 침침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인가요? 아니면 저녁에 TV 보실 때인가요? 혹시 밤에 운전하실 때 불빛이 번져 보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제 처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처제가 올해 65인데요. 작년 가을쯤부터 눈이 자주 시리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돋보기 도수가 안 맞나 싶어서 안경점도 여러 번 갔는데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제게 물어봤죠.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에 눈 뜰 때 눈꺼풀이 뻑뻑하고 하루 종일 눈이 건조하고 모래 들어간 것처럼 까칠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 증상이었어요. 백내장은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검사 결과 눈 자체는 괜찮았고 눈물막이 너무 빨리 마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제에게 몇 가지를 권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덮어주고 인공 눈물을 예방하듯 미리미리 넣고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같은 오메가3 음식을 매일 조금씩 먹으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문 글씨가 다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왜 눈이 침침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맑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시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눈을 흐리게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아주 얇은 눈물막이라는 게 덮여 있어요. 이 막이 빛을 고르게 굴절시켜서 사물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눈물막이 마르기 시작하면 사물이 겹쳐 보이고 흐릿해집니다. 마치 창문에 김이 서린 것처럼요.
한국안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이런 초기 안구, 건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0대 박영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눈이 뿌옇게 보여서 돋보기를 새로 맞추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안경점을 3군데나 다니며 돋보기를 바꿨지만 여전히 신문 글씨가 흐릿하고 TV 자막이 겹쳐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돋보기 문제가 아니라 눈물막이 너무 빨리 말라버리는 게 문제였던 거죠. 눈물막을 보호하는 습관을 만든 뒤에야 시야가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눈이 피로할 때마다 인공 눈물을 예방하듯 미리미리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눈이 아플 때만 인공 눈물을 넣으시는데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예방이 훨씬 중요해요. 중요한 건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존제가 있으면 오히려 눈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약국에서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회용 제품은 개봉하면 바로 쓰고 남은 건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해요. 한번 개봉하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뚜껑 위생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인공 눈물을 언제 넣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실내 환경입니다. 겨울에 난방 틀고 여름에 에어컨 틀면 금방 눈이 뻑뻑해지시죠? 건조한 공기가 눈 수분을 가장 빨리 빼앗아 가거든요. 일본 안건강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눈물 증발 속도가 2배나 빨라진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2배나 빠르게 눈이 마른다는 겁니다. 우리 고모님이 75이신데요. 겨울만 되면 TV 보다가 눈이 금방 시리고 아파서 힘들어 하셨어요. 1시간만 TV를 봐도 눈이 따갑고 충혈되고 눈물이 나오더래요. 역설적이죠? 눈이 건조한데 눈물이 나온다니. 이건 눈이 너무 건조해서 자극을 받아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가습기를 틀고 1시간마다 눈을 잠깐씩 감아주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훨씬 편해지셨대요. 그리고 물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건조하면 눈도 당연히 건조해지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눈물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시고 1시간마다 10초만 눈을 감고 쉬어주세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지 않도록 위치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면 눈물이 훨씬 빨리 증발합니다. 여러분 댁 실내는 지금 얼마나 건조한가요? 세 번째는 오메가3 부족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얇은 기름층이 덮여 있어요. 이 기름이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오메가3가 부족하면 이 기름층이 약해져서 눈물이 금방 마르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안구 건조 증상이 40%나 개선됐다고 나왔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좋아진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음식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대 이영자님은 인공 눈물만 계속 쓰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대요. 하루에도 10번씩 넣었는데 금방 다시 건조해지고 뻑뻑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 호두, 치아시드 같은 오메가3 음식을 3주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눈의 시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공 눈물도 이제 하루에 서너 번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2번 정도 드시고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아마씨는 하루에 한 스푼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꼭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 없어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선을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손상되니까 굽거나 찌는 게 더 좋고요. 견과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에 호두 서너 알, 아몬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메가3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마이봄샘이라는 게 막히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눈꺼풀 안쪽에 있는 작은 기름샘인데요. 여기서 기름이 나와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샘이 막히기 쉬워요. 그러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증발해 버리는 거죠. 도쿄대학교 연구에서 하루에 10분씩 따뜻한 찜질을 2주 동안 했더니 증상이 50%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단 2주 만에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만난 60대 이철수님은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너무 번져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마주오는 차 불빛이 별처럼 퍼져 보여서 정말 위험했다고 하세요. 전용 찜질 안대를 매일 사용하신 뒤로 눈부심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 운전도 무섭지 않다고 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놓거나 약국에서 파는 일회용 찜질 안대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도는 40도 정도로 따뜻하되 뜨겁지 않게 유지하시고요. 찜질을 하면 막혀있던 기름샘이 뚫리면서 기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금방 마르지 않고 오래 유지돼요. 만약 눈에 염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을 때는 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차가운 찜질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눈을 얼마나 쉬게 해주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면 눈 깜빡임이 확 줄어들어요. 보통 사람은 1분에 15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화면을 볼 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답니다. 1분에 7번 정도밖에 안 깜빡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눈을 깜빡여야 눈물이 고르게 펴지는데 그걸 안 하면 눈이 금방 마르는 거죠. 한 연구에서 모니터를 1시간 사용한 뒤에 눈 표면 손상률을 측정했더니 2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1시간만 화면을 봐도 눈 표면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난 70대 김정수님은 손주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느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셨대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영상을 계속 돌려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너무 아파서 영상도 제대로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30분마다 눈을 감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시야 흐림이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이제는 손주 영상도 편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20분마다 창밖 먼 곳을 20초 정도 바라보세요. 이걸 20-20-20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분마다 눈을 감고 10초 정도 쉬어주세요. 눈이 피로할 때는 인공 눈물을 추가로 넣어주시고 밤에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야간 모드로 바꾸시면 눈이 훨씬 편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이렇게 5가지 원인을 잡으면 눈의 뿌연 시야가 훨씬 맑아집니다. 이제 그럼 반대로 눈을 촉촉하게 되돌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루틴 속에서 관리하는 게 곧 치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오래가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거든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인공 눈물을 한번 넣어주세요. 밤새 눈이 건조해져 있거든요. 잠잘 때는 눈을 감고 있지만 그래도 눈물이 계속 증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눈꺼풀이 뻑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눈이 훨씬 편합니다. 막혀있던 기름샘이 뚫리면서 눈물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세수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눈꺼풀도 살살 씻어주시고요. 눈꺼풀에 쌓인 때나 기름을 깨끗이 씻어내야 해요. 점심 때는 물을 꼭 한 컵 마시세요. 식사 후에 창밖 먼 곳을 잠깐이라도 바라보시고요. 만약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하신다면 30분마다 눈을 감고 10초만 쉬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눈도 근육이거든요. 계속 가까운 곳만 보면 근육이 긴장하고 피로해져요. 저녁 식사 때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세요. 꼭 생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호두 몇 알, 들깨 한 스푼, 치아시드 반 스푼 이런 거면 충분해요. 들깨가루를 국에 타 드셔도 좋고 호두를 우유에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식후에도 눈을 감고 10초 정도 휴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취침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는 조금 더 묵직한 타입의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면 밤새 눈이 보호됩니다. 약국에서 젤 타입이나 연고 타입 인공 눈물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좀 뿌옇게 보일 수 있어서 자기 직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찜질 안대를 착용하고 주무시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10분 정도 찜질하고 주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 눈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 놓으시고 없으면 젖은 수건을 걸어 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할 때랑 여름철 에어컨 틀 때 습도가 확 떨어지니까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습도계를 하나 사서 거실에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지 않게 방향을 조절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바람이 직접 닿으면 눈물이 훨씬 빨리 증발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선풍기 바람이 얼굴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벽을 향하게 틀거나 천장을 향하게 틀면 됩니다.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영양제는 보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테인이나 비타민 A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분 관리와 오메가3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도 건조해지니까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물로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꼭 챙기세요. 햇빛이나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바람 부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더욱 중요합니다.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걸로 고르시고 크기가 큰 걸로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얼굴을 많이 가릴수록 바람과 먼지로부터 눈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눈 건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눈물 분비가 줄어들고 고혈압 약 중에도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에 하나 더 추가하고 또 일주일 후에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부터 찾거나 백내장을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진짜 원인은 눈이 너무 말라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물막이 마르고 실내가 건조하고 오메가3가 부족하고 눈꺼풀 기름샘이 막히고 눈을 너무 혹사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점점 뿌옇게 흐려지고 글씨가 겹쳐 보이고 눈이 시리고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달라붙어 있고 TV를 조금만 봐도 눈이 피곤하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집니다.
심하면 눈 표면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야가 다시 맑아지고 신문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고 하루 종일 눈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개운하고 TV를 오래 봐도 눈이 피곤하지 않고 손주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 운전할 때도 불빛이 번지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바느질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제 처제나 고모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백내장 수술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요.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 한 통에 몇천 원, 찜질용 수건은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하고 오메가3 음식도 평소에 먹던 것들이니까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공 눈물 한 방울, 저녁 자기 전에 따뜻한 찜질 5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나보고 확인한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매일 해야 하나,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눈꺼풀이 덜 뻑뻑하고 TV 볼 때 글씨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고 하루 종일 눈이 덜 피곤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양치질하듯 자연스럽게요. 그때쯤이면 눈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주변 분들이 안색이 좋아졌다고 하실 거예요. 눈이 편하면 표정도 밝아지거든요. 여러분의 눈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할 소중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80, 90까지도 맑은 시야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80대이신데도 신문을 안경 없이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젊었을 때부터 눈 관리를 꾸준히 하셨대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흐릿해집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눈을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 피로를 부르는 잘못된 조명 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명이 눈을 얼마나 빨리 지치게 만드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광등과 LED 중 어떤 게 눈에 좋은지, 밝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색온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요즘 눈이 얼마나 침침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도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